이 집안에는 네 식구가 전체인데요. 부부와 그 33살 먹은 아들, 31살 먹은 아들. 아들들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장성에서 각각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따로 거주하고 있고요. 이 집에는 이제 부모님 둘만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귀가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다. 어머니를 내가 최종적으로 연락한 거는 어머니하고 주고받았던 카톡밖에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를 어마마마로 조장해놨네요. 굉장히 살가운 아들이었나 봐요. 급하게 맞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일본에 간다는 내용이에요. 엄마가 일본에 다녀온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일본 그 가신 김에 좀 쉬다가 오세요. 그러면서 뭐 거기 필요한 돈은 제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밖에 없네 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거죠. 굉장히 대화 내용은 훈훈하고 또 아들이 효자로 보여요. 그런데 신고를 했다는 건 뭐 이상한 게 있었던 거겠네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보러 일본에 갔다는 어머니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아, 아빠랑 친구분해서 같이 뉴욕에 가는 얘기가 나왔는데 갔다 와도 될까? 이번엔 미국 간다고 보낸 거네요? 아니, 이게 보통 전화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자꾸 문자만 보내네요? 그래서 전화를 하자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를 걸지도 않았던 거죠. 요즘에는 사실 해외 어디를 가도 웬만한 데서는 와이파이가 다 터지는데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느낌도 받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쵸, 이때쯤 되면 찾아가야죠. 그쵸? 네. 그런데 네? 네. 좀 이상한 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왜죠? 아들들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출입할 그렇죠. 수 있게 비밀번호를 그대로 놔둘 텐데. 아들도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어머니가 구태여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일본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당일날 토요일 날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경에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건데 그러니까 관할지구대에서도 내용을 들어보고 좀 이상하다니까 즉시 실종 수사팀에도 연락을 해요. 지구대 경찰관하고 그래서 같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19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강제 개방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실내 전체가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잠깐 어디 외출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켜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그 현장에 이제 문 열어준 119 대원들 같은 경우는 별거 없는데요. 뭐 이제 그만 철수하시죠.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지구대 경찰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구대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조금 더 살펴보면 안 될까요? 이상하게 제 코에는 좀 냄새가 좀 나는데요. 냄새요? 예, 이상한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근데 좀 이상한 게 그 냄새가 이제 그 경찰관만 맡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그래도 그분이 계속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 음식을 했었을 리도 없고. 뭔가 맞아요. 안 좋은 네. 냄새겠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안방을 구석구석 뭐 장롱도 열어보고 장도 열어보고 하다가 작은 방에 갔다고 합니다. 작은 방에 붙박이장을 열었더니 부화기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설마? 바로 시신이었어요. 이게 마치 둘둘 말아서 여행을 떠날 때 왜 우리 패킹하는 것처럼 네. 둘둘 여러 겹의 옷에 의해서 말아져 있는 어머님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나일론 줄로 양손, 양발 그리고 몸통 전체를 이게 빙빙 칭칭 둘러 했고요. 청테이프로 눈하고 입을 가렸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다가는 검정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전형적인 범죄 피해자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양손에는 수갑까지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경찰들이 사용하는 진짜 그 수갑까지 수갑이요? 채워져 있었어요. 예. 얼굴 부위가 특히 피가 많이 쏠려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부패가 진행이 됐고요. 아무래도 뭐 칭칭 감았다 보니까 테이프로 그렇겠죠. 시신의 얼굴 부분이 우려리 되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제3자가 묶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상한 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시신의 상태를 묘사한 모식도인데요. 네. 네. 뭐 그런 사망 원인 이외에도 허벅지와 아킬레스건, 발목에 네. 있는 부위 있잖아요. 네, 네. 이 부위에 모두 상처가 네. 왼쪽 허벅지와 왼쪽 다리 뒤편에 보시면 칼에 의해 손상이 있는 자창이 여러 개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칼로 네. 매우 베고 찌른 상처가 보통은 가슴과 배, 목 같은 데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아킬레스건과 허벅지에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위고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바로 닿는 위치도 아니잖아요. 살의 목적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허벅지를 찔러서 예. 사망하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건 않죠. 일종의 고문과 같습니다. 아. 고문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킬레스건 이런 거는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 제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 제압. 도주할 수 없도록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고요. 네. 아까 수갑을 뒤로 결박해놨잖아요. 네. 그 역시도 도주 못하게 하는 어떤 수단인 저항하지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애초에 경찰에 신고된 건 단순 실종이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실종 사건이 아니죠. 아니죠. 바로 이제 강력 사건으로 이게 바뀌게 되죠. 대체 누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벌였을까요? 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현관문을 훼손한 행위라든지 이런 게 등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침 흔적이 없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성격을 하나 더 규정하자면 시신 상태가 너무 처참해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면식범이 돼 원한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제 배우자가 있는 분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네. 상대편 배우자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진짜요? 맘 놓고 집에 출입할 수 있고 어머니의 휴대폰을 맘 놓고 아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아버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수사의 시작은 간단하죠. 네. 아버지를 찾으면 되죠. 그래도 네. 아들 둘을 키우면서 30년 이상 잘 지내시던 부부인데 네.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상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성향을 좀 물어보게 돼요.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최근에 뭐 관계가 어떻느냐 뭐 이런 거 네. 등등까지. 네. 그런데 뭐 아버지가 딱히 어머니하고 무슨 감정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 등등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아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아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물어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뭔가요? 그 신고한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첫째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고 아마 다 알만한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희들도 알만한. 본 것 같은데요. 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예. 네, 이희진 씨 씨가. 맞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다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부모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숨져 있는 이 씨 부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워낙 돈 자랑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예. 수영장 딸린 청담동 네, 예. 고급 주택에 산다고 집도 공개하고 예.
고급 수입차 자랑을 맞아요. 엄청 하셨잖아요. 뭐 부가티. 네, 부가티 뭐. 같은 경우는 뭐 한 대에 30억 원이 넘는 네. 차라고 저도 들었고 맞아요. 네. 뭐 람보르기니부터 롤스로이스, 고스트 여러 대를 소유하고 또 그거를 사진을 올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죠. 네, 기억나네요. 또 본인이 뭐 애널리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 방송에서 안전하냐고요? 아, 원금 보장 되죠. 원금 보장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연대 보증해 주니까. 은행보다 안전하죠. 그때 뭐 본인이 직접 밝힌 바로는 건물만 계산해도 1,000억이 넘는 와, 재산이. 1,000억이요?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